여러분 안녕하세요. 리뷰남 청수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 욜로박스 울트라의 구성품 그리고 프로에서 울트라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새로 생긴 기능들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 욜로박스 울트라가 갖고 있는 핵심 기능들과 사용법까지 소개를 해 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로 이 욜로박스 울트라가 무엇을 하는 제품인지 간단히 소개를 해 드릴 건데요. 한마디로 정의를 하자면 언제 어디서든 라이브 중계를 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로형 플랫폼,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치. 근데 트위치는 얼마 전에 한국 철수했죠. 그리고 세로형 플랫폼, 인스타그램, 틱톡, 네이버 쇼핑, 라이브 이런 여러 플랫폼에서 욜로박스 울트라로 라이브를 진행할 수 있어요. 단순히 여기서 끝이 아니라 기존에는 라이브를 진행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장비들이 필요했거든요. 예를 들면 노트북이나 PC, 그리고 화면을 보기 위한 모니터, 그리고 라이브를 원활하게 도와줄 소프트웨어, OBS 같은 거, 그리고 카메라 영상 소스를 받기 위한 캡처 카드, 여러 앵글을 전환하기 위한 스위처, 그리고 네트워크 안정성을 위한 본딩까지 이런 각각의 여러 장비들이 이 욜로박스 울트라 하나에 모두 다 합쳐진 겁니다. 한마디로 올인원 라이브 중계 장비예요. 여기서 오는 장점은 앞에서 나열한 여러 가지 장비들을 모두 개별로 구매하지 않아도 되고 또 이 욜로박스 울트라 하나에 그 모든 기능들이 다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라이브 장비도 상당히 간소화가 돼요. 진짜 엄청난 장비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욜로박스 울트라 소개해 드릴게요. 입출력 포트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HDMI 풀사이즈 인 단자가 4개 있어요. 그리고 풀사이즈 HDMI 아웃 단자 하나 있고요. 유선 랜 연결을 위한 랜 포트 하나, USB-A 타입 단자 2개 있습니다. 제품의 아랫면을 보면 충전 전용 C 타입 단자가 있고요. 오디오 라인 3.5mm 단자, 마이크 단자, 모니터링을 위한 헤드폰 단자까지, 그리고 C 타입 단자가 하나 더 있는데 이거는 입출력 단자입니다. 이 단자를 통해서 노트북 또는 PC에 연결했을 때 웹캠으로 이 욜로박스 울트라를 인식시킬 수 있어요. 그러면 OBS라든지 별도의 소프트웨어랑 연동이 되겠죠. 그리고 4분의 1인치 나사 홀이 있고요. 심카드 단자가 있어요. 그리고 풀사이즈 SD카드 단자, 제품에 전원 버튼이 있습니다. 위쪽에 있는 USB-A 타입 단자 2개로는 USB 타입의 LTE 본딩 장비 2개를 입력시킬 수도 있고 또는 이런 액션캠들의 화면을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HDMI 아웃포트를 이용해서 모니터와 연결했을 때 더욱더 큰 화면에 이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HDMI 인단자를 통해서 카메라 4대의 영상 신호를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랜포트는 유선으로 네트워크를 받을 때 사용하고요. 아래쪽에 있는 오디오 단자와 라인 단자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레코더 또는 무선 마이크 수신기를 연결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현재 오디오가 어떻게 송출이 되는지 모니터링 단자를 이용해서 헤드폰을 연결 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아래쪽에 보면 심카드 단자가 하나 더 있는데 여기에도 본딩에 필요한 심카드 추가로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본딩 유심을 총 3개 넣을 수 있는 거죠. 위쪽에 동글 2개, 아래쪽에 유심 하나. 그래서 KT 유심 2개, SKT 유심 하나 이런 식으로도 조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풀사이즈 SD카드 단자가 있는데 이 욜로박스 울트라는 각 채널별로 ISO 녹화가 가능해요. 그래서 그 녹화 파일들을 이 SD카드에 저장을 할 수도 있어요. 또는 아래쪽에 있는 C타입 단자 또는 위쪽에 있는 USB-A 타입 단자를 통해서 ISO 녹화 촬영본을 이런 외장하드에도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화면은 8인치의 사이즈를 갖고 있고 최대 밝기는 650니트까지 올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욜로박스 울트라는요, 자체 내장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전원 연결 없이 기기를 작동하고 라이브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이번 울트라는 프로 모델 대비해서 배터리 용량이 2배 증가했어요. 약 2만 mAh의 용량을 갖고 있고 이 내장 배터리로 최대 약 6시간 동안 라이브가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부분은 조작성과 UI인데요. 욜로박스 울트라의 화면은 전부 다 터치 스크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 구간 스마트폰을 다루듯이 터치해서 조작이 가능하고요. 또는 블루투스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무선 마우스 그리고 이런 무선 키보드 서로 연동을 해서 조작을 할 수도 있습니다. UI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간략히 살펴볼게요. 우선은 전원을 켜고 나면 제일 처음에 나타나는 UI입니다. 상단에서 현재 인터넷 상태와 시간,
배터리의 잔량을 확인할 수가 있고, 사람 모양의 톱니바퀴를 눌러서 내가 보유하고 있는 플랫폼의 채널들을 연동시킬 수도 있어요. 저는 유튜브 연동을 해놨고요. 그리고 아래쪽에서는 이 욜로박스 울트라에 관련된 메인 설정들을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펌웨어 업데이트, 여기서 블루투스 연결도 가능하고요. 뭐 배터리 모드도 설정을 할 수가 있고, 언어 선택이라든지 시간대 선택, 또는 공장 초기화, 또는 레코딩된 파일들 확인, 이런 설정들을 만질 수가 있어요. 뒤로 나와서 다시 첫 화면으로 돌아오면 라이브 스트리밍과 버티컬 스트리밍, 그리고 모니터 모드가 있는데요. 라이브 스트리밍 모드로 들어가게 되면 가로형 플랫폼,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치, 이런 플랫폼에 라이브를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뒤로 와서 버티컬 스트리밍, 여기로 들어가면요, UI가 세로 형태로 변경이 되면서 세로형 플랫폼인 인스타그램, 틱톡, 네이버 쇼핑 라이브, 이런 플랫폼에 라이브를 진행할 수가 있어요. 다시 뒤로 나와서 모니터 모드에 들어가게 되면요, 이 욜로박스 울트라를 노트북 또는 PC에 연결해서 스위처처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아래쪽에 있는 C타입 단자를 통해서 PC와 노트북에 연결하면 웹캠으로 인식을 하니까 OBS와 같은 소프트웨어에 연동을 해서 라이브를 진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메인 화면에서 내가 필요한 항목으로 진입을 해줍니다. 그런 이런 UI가 뜨게 되는데, 여기서 플러스 모양을 눌러서 어떤 라이브를 진행할 건지 제목을 입력할 수 있고요. 뭐 날짜와 시간까지 생성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들기를 누르면 시퀀스가 하나 만들어지는데, 이걸 터치해서 각종 비디오 소스들 입력이 가능하고, 본딩 활성화, 오버레이 그래픽 삽입, 내가 라이브 하고자 하는 플랫폼 활성화, 게스트 초대, 오디오 설정, 스포츠 중계 시 필요한 점수판, 하이라이트 장면을 리플레이 할 수 있는 기능, 자동 앵글 스위칭 기능, 라이브 채팅 기능, ISO 녹화 기능, 그리고 라이브와 관련된 각종 세부 설정들을 만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욜로박스 울트라의 핵심 기능인 화질도 4K까지 설정이 가능합니다. 방금 보여드린 UI는 라이브 스트리밍, 버티컬 스트리밍, 모니터 모드 전부 다 동일하거나 거의 흡사합니다. 버티컬 스트리밍 모드로 들어가게 되면 같은 UI지만 세로 형태로 바뀌게 되고, 이쪽에 있는 화면에서 별도의 앱을 설치할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쇼핑 라이브 앱을 설치해 놨습니다. 다시 뒤로 나와서 모니터 모드에 들어가게 되면 처음에 보여드렸던 라이브 스트리밍 모드와 동일한 UI 배치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욜로박스 울트라를 조작하는 방법, 그리고 욜로박스 울트라가 갖고 있는 전반적인 UI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어요. 이제 라이브 스트리밍 모드에 들어가서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세부적으로 소개를 해드릴게요. 우선 욜로박스 프로를 부팅하고 나서 메인 화면에서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들어가 줄게요. 시퀀스를 만드는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플러스 모양을 누르고 제목을 설정해 주겠습니다. 욜로박스 울트라 리뷰, 그리고 만들어 줄게요. 자, 이제 이 시퀀스를 터치해서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다양한 설정들을 만질 수가 있는데, 여기 오른쪽 하단에 보면 여러 가지 탭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오버레이 팁, 이쪽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템플릿이 있어서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 모습인데, 전부 다 지워 볼게요. 꾹 누르고 있으면 삭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는 게 초기 화면인데, 여기서 플러스 모양을 누르면 이미지 오버레이, 텍스트 오버레이, 카운트다운 타이머, 타이틀, 웹 URL 오버레이, 스페셜 오버레이, 여러 가지 또 항목들이 있어요. 우선 이미지 오버레이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처음에 이미지 오버레이에 들어가게 되면 아무것도 안 뜨는데요. 여러분들 SD카드에 이미지를 넣어 오셔야 돼요. 방금 SD카드에 제가 사용하는 로고를 넣어 왔습니다. 삽입을 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미지들이 불러온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런 배경이 있는 JPG 이미지도 되고요. 이렇게 배경이 없는 PNG 파일도 됩니다. 일단 여기서 화이트 로고 하나 선택을 하고 적용을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세부 설정을 만질 수 있게 되는데요. 이 이미지의 이름을 정해줄 수 있습니다. 저는 제 로고라고 할게요. 청스 로고 화이트. 그리고 이 이미지의 사이즈도 조절할 수가 있어요. 일단 여러분들 보기 편하라고 좀 크게 해놓겠습니다. 그리고 오토 하이드, 자동으로 숨김 처리도 가능하고요. 몇 초 있다가 숨겨질 건지 그 시간도 정할 수가 있어요. 모든 세부 설정이 끝났다면 적용을 눌러주면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이쯤에서 제 카메라를 화면에 연결해 볼게요. 자, 이렇게 카메라 연결을 했고요. 여기다 한번 넣어 볼까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로고가 들어간 모습 확인이 되시죠? 이 이미지 오버레이의 위치도 옮길 수가 있습니다. 다시 불러온 오버레이를 꾹 누르고 있으면 수정, 삭제, 맨 앞으로 가져오기, 맨 밑으로 내리기, 복사, 잠금 이런 것들을 만질 수가 있는데 일단 저는 수정에 들어가 줄게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화면에서 로고를 클릭하고 드래그 하면은 위치도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엔 사이즈를 좀 더 줄이고 로고 이동한 다음에 오토 하이드 한 5초로 적용을 해 볼게요. 이제 적용. 자, 이제 눌러 볼게요. 이쪽에 생긴 거 보이시죠? 이제 5초가 지나고 나면 이렇게 디졸브가 걸리게 됩니다. 다시 플러스 모양을 눌러서 다른 오버레이도 한번 살펴볼게요. 이번엔 두 번째 있는 항목에 들어가 볼 건데 여기서는 욜로 라이브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템플릿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쑥 훑어보고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선택을 하면 됩니다. 저는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마찬가지로 위치 수정 가능하고요. 이 항목의 이름도 설정 가능합니다. 인사말 이 정도로 설정을 하고 실질적으로 이 안에 들어가는 내용도 수정할 수가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실시간으로 이렇게 글씨가 수정된 거 보이시죠? 그리고 폰트도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픈 산스도 있고요. 노토 산스도 있고 프롬피티도 있어요. 저는 프롬피티로 해줄게요. 그리고 텍스트 사이즈 이렇게 커스텀 가능하고요. 텍스트의 컬러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백그라운드 컬러도 변경이 가능하고요. 위치 수정 가능하고요. 사이즈 조절도 가능해요. 마찬가지로 자동 숨김 기능도 있습니다. 이 모든 설정을 초기화하고 싶다면 기본값으로 되돌리는 걸 누르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 템플릿이 마음에 안 든다? 위에 있는 리셀렉트 템플릿을 선택을 해주면 다른 템플릿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다시 인사말 안녕하세요. 폰트도 프롬 PT 이걸로 하고 빨간색 글씨니까 검은색으로 수정을 하고 가운데 정렬, 왼쪽 정렬 이런 거 다 가능하고요. 사이즈 좀 줄일게요. 그리고 최하단으로 내리겠습니다. 적용. 그럼 이 오버레이 항목에 적용이 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거를 클릭을 하면 지금처럼 실제 적용이 됩니다. 다시 터치하면 사라지고요. 다시 플러스 모양을 눌러서 이번엔 카운트다운 타이머로 가볼게요. 이걸 누르게 되면 기본적으로 두 가지의 템플릿을 제공하는데요. 저는 위에 걸로 해보겠습니다. 일단 카운트다운 이름 설정을 해주고요. 실제 템플릿에 들어가는 멘트도 수정을 해줘야 되겠죠. 잠시 후 라이브 시작합니다. 마찬가지로 폰트 바꿀 수 있고요. 컬러도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냥 흰색으로 할게요. 그리고 타이머 요거 시간도 조절할 수가 있어요. 라이브 켜놓고 10분 동안 대기하면은 시청자들 다 나가겠죠. 한 3분 정도로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이 시간도 마찬가지로 폰트 바꿀 수 있고요. 컬러도 수정이 가능합니다. 주위에 동그랗게 돌아가는 요것도 컬러를 수정할 수 있어요. 요걸로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백그라운드 뮤직 이것도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SD카드에 저작권 라이센스 해결이 된 BGM을 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카운트다운 오버레이가 떴을 때 그 노래가 나오게 돼요. 그리고 불투명도 이렇게 내릴 수도 있고 진하게 올릴 수도 있어요. 저는 좀 내릴게요. 스케일 조절도 가능합니다. 이 정도 사이즈로 해서 적용. 자, 이제 제가 라이브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 한 3분 뒤에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 카운트다운을 실행을 해주면 되겠죠. 그럼 실제로 이제 시청자들은 이런 화면을 보게 되는 거예요. 되게 괜찮죠? 자, 다음으로는 타이틀.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욜로 라이브에서 준비한 템플릿들이 있어요. 이번에 앱 URL 오버레이를 적용해 볼게요. 터치하고 나면 초이스 프롬 욜로 캐스트가 있고 커스터마이즈가 있어요. 우선 욜로 캐스트 초이스 이거 먼저 선택을 해볼게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뜨는데 이때에는 PC로 넘어와야 됩니다. 욜로 캐스트라는 웹사이트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오버레이 랩이 있거든요. 그리고 오버레이 라이브러리 이쪽으로 들어가면 이 욜로 캐스트라는 웹사이트에 각종 오버레이 템플릿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웹사이트에 있는 오버레이를 이 욜로박스 울트라로 불러오는 기능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스포츠 중계하시는 분들이 많이 쓸 것 같고 딱 UI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방송국에서 많이 쓸 것 같은 기능이죠. 저는 요거를 한번 추가를 해볼게요. 그럼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예시가 나오고요. 바로 추가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마이 오버레이 이쪽 탭에서 내가 추가한 항목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오픈 컨트롤을 눌러서 더 디테일하게 세부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뭐 A팀 요거는 일본이겠죠. 그리고 B팀은 대한민국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고 뭐 한국이 한 2대 0으로 이기고 있다. 시간은 플레이 자기가 알아서 시간 조가 흘러가고요. 이제 이거를 카피 아웃 URL 이렇게 누르게 되면 다시 뒤로 나왔다가 웹 URL 다시 욜로캐스트 선택을 하면 이렇게 불러와진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체크하고 확인 그리고 나서 다시 사이즈 조절 그리고 확인 그럼 이렇게 목록에 들어와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우리나라가 뭐 3골을 더 넣었다. 그럼 PC에서 6점을 올려준 다음에 업데이트를 누르게 되면 실시간으로 반영이 됩니다. 플레이 시간은 계속 자동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고요. 이 시간도 제가 따로 설정을 하고 업데이트를 시키면 바로 욜로박스에 실시간으로 반영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원리인지 아시겠죠? 이 PC 웹에서 실시간으로 점수를 반영하고 이거를 불러오는 기능이다. 자, 그런데 이 욜로캐스트의 오버레이 기능, 비용을 지불해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플랜이 있어요. 스타터 플랜이라고 있거든요. 여기 보면 오버레이 랩, 웹 URL 오버레이 이 기능을 사용하려면 월에 $19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자, 그럼 다시 뒤로 와서 웹 URL 중에 이 커스터마이즈 있었죠? 여기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주소를 입력하는 곳이 나오는데 방금 여러분이 보신 이 욜로캐스트와 같은 이런 사이트 욜로캐스트만 있는 거 아니겠죠? 이미 스포츠 중계하시는 분들은 별도의 사이트를 이용하시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사이트를 입력을 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연동성을 위해서는 그냥 욜로캐스트로 쓰시는 게 바로 실시간 반영도 쉽고 편리해요. 이 커스터마이즈로 하게 되면 URL 주소를 써야 되니까 약간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스페셜 오버레이인데요. 이걸 눌러보면 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어쨌든 각종 SNS의 아이디를 띄울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인스타그램을 눌러도 여기서 로고 아이콘을 바꿀 수가 있어요. 저는 유튜브로 변경을 할게요. 그리고 아이디도 직접 입력이 가능합니다. 제 채널 이름을 적어볼게요. 리뷰남 청수. 자, 똑같이 글꼴 변경이 가능하고요. 사이즈 변경 다 가능하고 전체적인 사이즈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왼쪽 화면에서 드래그 한 다음에 위치도 변경이 가능해요. 그리고 확인. 그러면 오버레이 리스트에 추가가 되는데 클릭을 하면 지금 이렇게 딱 적용이 되는 모습 확인이 되시죠?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기능은 영상 소스입니다. 단순히 입력 단자를 이용해서 영상 소스를 추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영상 소스에도 레이아웃을 적용할 수가 있어요. 좌측 하단에 보면 비디오 소스 추가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요거를 터치해 주세요. 그럼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뉘는데요. 왼쪽은 이제 영상 소스를 입력하는 란이고요. 오른쪽은 이 입력된 영상 소스들을 어떻게 레이아웃으로 구성할 건지 커스텀할 수 있는 거예요. 일단 좌측에 제가 SD카드에 영상을 담아왔거든요. 이거를 추가해 볼게요. 보시면 SD카드 아이콘에 로컬 비디오라고 있어요. 이걸 누르게 되면 제가 SD카드에 저장한 영상을 선택을 해서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그 불러온 영상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바로 송출이 되죠. 이건 다시 봐도 잘한 것 같아. 위아래 레터박스는 이 영상 자체에 제가 넣은 거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가로 영상뿐만 아니라 보시면 세로 영상도 있어요. 이 세로 영상 추가해서 이렇게 세로 영상도 송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굳이 세로 영상을 왜 추가했을까요? 여기 또 영상 소스 추가를 눌러서 이번에 오른쪽 란을 한번 볼게요. 제가 레이아웃을 구성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우선 PIP, 우선 메인이 될 영상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PIP로 띄울 영상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다시 세부 설정을 만질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쪽에 있는 PIP, 이거 마찬가지로 드래그해서 위치 바꿀 수 있고요. 이 PIP의 스케일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네모 형태인데 지금 이렇게 동그라미 형태로 바꿀 수도 있고요. 이런 사각형의 형태로도 변경이 가능해요. 저는 동그라미로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주변 테두리의 굵기도 설정이 가능합니다. 이 테두리 선의 컬러도 변경이 가능하고요. 이 스와이프 비디오를 눌러서 서로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적용을 누르면 제가 물리적으로 입력한 소스들을 이 레이아웃 기능을 이용해서 이렇게 PIP 형태로도 구성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레이아웃 3개를 합친 걸 적용해 볼게요.
그럼 영상을 총 3개 선택을 해야 되겠죠. 우선 세로 영상 하나, 그리고 이 영상을 바라보는 제 시점 영상 2개 해서 총 3개 선택을 한 다음에 확인을 눌러 볼게요. 자, 보면은 지금 이렇게 기본적으로 구성이 되고 뒤쪽에 투명 배경이잖아요. 여기서 백그라운드를 선택도 할 수 있습니다. 정지 이미지도 있고요. 이렇게 움직이는 영상 소스도 있어요. 그리고 따로 추가도 가능합니다. 뭐 여러분들이 SD카드에 배경을 담아오신 게 있다면 이걸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추가도 가능하고요. 일단 저는 기본 이미지로 하고 마찬가지로 이 영상 레이아웃들의 테두리, 두께 선을 조절할 수가 있고요. 컬러도 변경이 가능해요. 이번에는 노란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스케일, 레이아웃들의 스케일도 이렇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확인. 자, 그럼 이렇게 왼쪽 하단에 제가 만든 레이아웃이 나오는데 이거 클릭하면 그대로 적용이 돼서 지금 이 구성으로 라이브가 송출이 되는 거예요. 되게 재밌죠? 야, 이거 멋있다. 막 이러면서 반응도 보고 얼마나 이 재밌는 라이브가 될까요? 다른 것들도 있어요. 이렇게 레이아웃을 내가 커스텀 할 수 있는 항목은 총 9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해볼게요. 이번엔 스프릿 뷰 요거 한번 해볼게요. 2개 선택하고 두께 조절 가능하고요. 영상의 비율도 누가 더 많이 차지할 건지 선택이 가능하고 기울기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영상의 화면비가 16:9가 아니라서 위아래 렛터박스가 생기잖아요. 이때에는 이 영상 소스, 해당 영상 소스에 톱니바퀴 모양을 눌러서 크롭을 할 수가 있어요. 이 크롭을 누르고 지금 위아래 렛터박스가 생기니까 송출할 영역을 딱 위아래 안 잘리게 16:9 비율로 조절하고 전체 화면으로 채우기 체크한 다음에 적용을 누르면 여기 또 하나 비디오 소스가 추가가 되는데 비디오 소스의 위치도 바꿀 수 있어요. 여기는 원본 영상은 위아래 렛터박스가 있죠. 그런데 방금 크롭한 영상은 16:9 비율로 크롭을 했기 때문에 전부 다 꽉 찬 화면으로 나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다시 스프릿 뷰를 선택을 하고 영상 2개를 선택을 한 다음에 이제 렛터박스가 사라졌으니까 여기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 이 정도 구성으로 해볼게요. 그리고 터치를 하면 제가 방금 만든 레이아웃 구성이 나오죠. 되게 있어 보이죠? 라이브가 이렇게 좀 뭔가 남들과는 꽤 다른 그런 앵글, 레이아웃을 손쉽게 구성할 수 있다는 게 이 욜로박스 울트라의 또 다른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영상 소스를 추가하는 것 중에 이미지도 추가할 수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이미지도 추가가 됐죠. 그리고 PDF 파일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제 SD카드에 PDF 파일을 하나 저장해 왔는데 선택하고 확인을 눌러 볼게요. 그리고 클릭을 하면 지금처럼 PDF 파일이 뜨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아래쪽에 보면 페이지를 넘길 수 있어요.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 이런 식으로. 지금은 세로 PDF인데 가로 형태의 16:9 비율의 PDF도 가능합니다. 이건 어느 때 좋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얘기를 하다가 이제 자료를 보여줘야 할 때가 올 거 아니에요. 이때 그 PDF 파일을 띄우는 겁니다. 그리고 페이지를 넘기면서 또 이야기를 하다가 다시 화자로 돌아와야 돼요. 그러면 다시 인물로 이렇게 돌아오면 되는 거죠. 뭔가 발표하는 라이브 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옵션들을 조합해서 나만의 레이아웃을 구성할 수가 있어요. 이런 거 보세요. 뭐 OBS라든지 이런 거에서 레이아웃을 구성하려면 또 이것도 꽤나 복잡하거든요. 그런데 이미 템플릿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레이아웃을 너무 손쉽게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박이에요, 대박. 그리고 NDI도 추가할 수가 있어요. 쉽게 말해서 이 스마트폰의 카메라 화면을 무선으로 이 욜로박스 울트라에 전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NDI를 선택을 해줍니다. 그러면 잠시 검색을 하는 창이 뜨는데요. 이때 스마트폰에서 NDI 기능이 있는 앱을 실행시켜 주셔야 돼요. 기본 카메라 앱은 안 돼요. 저는 OBS 카메라 앱을 설치를 했고요. 지금 무료 버전이라서 이렇게 워터마크랑 여러 가지가 뜹니다. 이 카메라 앱마다 NDI에 진입하는 메뉴가 좀 달라요. 어쨌든 OBS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아웃풋 탭으로 가서 NDI에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욜로박스 울트라에서 지금 제 아이폰을 스캔을 했어요. 아이폰 카메라 4 OBS 스튜디오 앱 이거 선택하고 확인. 자, 그럼 보세요. 자, 보이시나요? 이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고 있는 화면을
욜로박스 울트라에 무선으로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대박이죠. 거의 모든 NDI 카메라 앱이 다 유료입니다. 가격은 한 2만원대 그 정도 해요. 그래서 이런 워터마크 없이 깔끔하게 쓰고 싶다면 필요하신 분만 앱을 구매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SRT도 가능한데요. 보통 이 SRT 기능은 방송국에서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 어차피 이 SRT 기능은 전문가 분들이 딱히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잘 쓰실 테니까 SRT 기능이 있다라고만 말씀드릴게요. 다음으로는 크로마키 기능을 보여드릴 건데요. 일단 크로마키를 위해서는 뒷배경이 초록색이나 파란색 그 배경으로 채워야 하는데, 지금 제 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흰색 배경입니다. 그래서 깔끔히 안 빠지는 점은 참고해 주세요. 전용 크로마키 천이 있으면 아주 깔끔하게 빠져요. 우선 왼쪽 하단에 영상 소스에 톱니바퀴 모양이 있습니다. 이걸 터치하게 되면 6개의 항목이 뜨는데요. 제일 첫 번째 크로마키, 이걸 터치하게 되면 크로마키를 활성화할 건지 체크하는 게 있어요. 이걸 체크를 하면 아래쪽에 세부 항목이 뜨는데요. 우선 지금 뒷배경이 그린, 초록색이냐 또는 블루, 파란색이냐 선택을 하는 건데, 지금 저는 초록색 배경이 없으니까 사실 블루, 파란색 배경도 없거든요. 그냥 적용을 해볼게요. 그나마 색온도 때문에 약간 팔았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이렇게 조금 빠지는 모습 확인이 되죠. 여기서 아래쪽에 항목을 더 조절을 해가지고 좀 더 세부적으로 만질 수가 있어요. 제가 최대한 그냥 흰색 배경이지만 좀 빼보겠습니다. 한 이 정도로 빼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백그라운드 이미지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설정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요. 일단 저는 설정한 거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보세요. 자, 이렇게 지금 이렇게 빠지는 모습 확인이 되시죠? 그리고 다시 크로마키로 들어가서 이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지우고요. 그냥 적용을 누른 다음에 여기서 이제 PIP 모드를 적용을 해볼게요. 이 이미지에 크로마키 적용한 영상 소스 적용. 그러면 지금 이거 보이시죠? 이게 좀 빠진 거. 근데 테두리가 있잖아요. 이 테두리를 완전히 삭제하고 모양은 동그라미로 바꾸겠습니다. 스케일을 좀 키워볼까요? 네, 이렇게 하고 짠! 보이시나요? 이렇게 크로마키를 뺄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터치 몇 번으로 손쉽게 뺄 수가 있어요. 더군다나 저는 초록색이나 파란색 배경이 아닌데도 설정을 약간 만졌더니 어느 정도는 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초록색이나 파란색 배경이었다면 완벽하게 제 배경이 투명하게 변했겠죠. 그래서 크로마키 운용하시는 분들은 이 기능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오디오 관련된 기능인데요. 오른쪽 하단에 있는 탭에서 스피커 모양을 터치하면 지금처럼 오디오 믹서가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프로그램 오디오는 활성화가 되어 있고, 그 아래쪽에 지금 HDMI 1번, HDMI 2번 항목이 보이는데, 이거는 제가 카메라를 2대만 연결했기 때문에 이렇게 2개만 뜨는 거고요. 입력 소스가 늘어날수록 항목도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채널별로 오디오를 활성화하고 끌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단에 있는 라인 인 단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레코더나 오인패가 따로 있다면 여기에 연결을 하고 추가로 라인 입력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각 채널별로 오디오의 게인도 설정이 가능하고요. 만약에 소리가 너무 크면 게인을 내릴 수도 있고요. 소리가 너무 작으면 게인을 올릴 수도 있어요. 최대로 올렸을 때는 10dB까지 올릴 수가 있고, 최소로 내렸을 때는 마이너스 60dB까지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라이브 방송에서는 이 오디오 딜레이를 주는 것도 중요한데요. 이 딜레이를 1ms 단위로 조절이 가능해요. 최소는 0ms고요. 최대는 420ms까지 이렇게 조절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저는 사전에 미리 라이브를 해보니까 딜레이를 한 100ms 이 정도는 줘야지 입과 싱크가 맞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번에 또 대박인 게 뭐냐면 이 오디오 믹서 오른편에 보면 이 스피커 모양의 톱니바퀴가 있죠. 이걸 누르잖아요. 야, 이거 보이시나요? 노이즈 리덕션이 들어갔습니다. 이거 노이즈 리덕션 기능이 진짜 깔끔하게 잘 들어갑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기능은 점수판인데요. 제가 오버레이 설명을 드릴 때 웹 URL 오버레이 탭에서 이 점수판 기능을 보여드렸어요. 근데 그거는 그 욜로캐스트에 비용을 지불하고 사용을 했어야 됐잖아요. 근데 그 방법 말고도 그냥 공짜로 비용 없이 이 욜로박스 울트라 이 자체에도 점수판 기능이 있어서 그걸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오른쪽 하단에 있는 탭을
옆으로 스크롤 하면요. 또 다른 기능들이 보이는데요. 여기서 1대1 딱 봐도 점수판 모양이죠. 이걸 터치하면 스코어 보드 관련된 설정들을 만질 수가 있어요. 우선 스코어 보드 옆에 있는 톱니바퀴 모양을 눌러서 이 스코어 보드의 디자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심플하게 마지막에 있는 디자인으로 진행을 해볼게요. 그리고 나서 이 점수판을 활성화 체크하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잡아서 위치 수정 가능합니다. 제 머리 위에다가 둘게요. 그리고 사이즈 조절도 가능하고요. 1번 팀 점수 올릴 수 있고 2번 팀 점수 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골을 아예 리셋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점수판 상단에 있는 내용도 바꿀 수가 있는데요. 전반전 이렇게 설정을 해줄게요. 그 스코어보드 스타일링 팀 이름도 바꿔야 되겠죠. 뭐 레드 팀은 유튜브, 블루 팀은 페이스북 이렇게 설정을 해주고 결과물을 보면 이렇게 제가 작성한 대로 적용이 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서 만약에 유튜브가 한 골을 넣었다 이렇게 적용을 하면 바로 실시간으로 점수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스포츠 중계를 하다 보면 중요한 게 뭐죠? 리플레이죠. 뭐 골 장면 하이라이트 리플레이 해야 되잖아요. 욜로박스 울트라에 리플레이 기능이 있습니다. 이 점수판 바로 오른쪽에 리플레이 아이콘이 있는데요. 이거를 처음에 활성화하려고 하면 활성화가 안 돼요. 왜냐? 리플레이를 하려면 녹화된 영상이 있어야 리플레이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선 녹화를 진행을 해주겠습니다. 이 ISO 녹화 기능은 제가 뒤에서 다시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녹화를 시작을 했고요. 리플레이 할 것을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HDMI 1번 채널과 2번 채널 두 개를 선택을 해줄게요. 그리고 아래쪽에 리플레이 세팅이 있어요. 여기에 들어가서 세부적인 세팅을 만질 수가 있는데요. 일단 리플레이를 몇 초간 보여줄 건지, 그리고 리플레이 속도를 슬로우를 걸 건지, 빨리 감기로 할 건지, 리플레이에 오디오를 넣을 건지 안 넣을 건지, 그 외에 아래쪽에 더 세부적인 설정이 가능한데 일단은 기본값으로 둔 상태에서 활성화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막 유튜브가 한 골을 넣었어요. 그럼 이제 리플레이를 눌러서 플레이 나우 누르게 되면 지금 저랑 나오는 화면이랑 다르죠? 이 앞전에 녹화가 되고 있던 화면이 지금처럼 송출이 되게 되는 겁니다. 2배속으로 하고 다시 리플레이를 해볼게요. 지금 저 빨리 움직이는 거 보이죠? 자, 이번엔 슬로우로 한번 해볼게요. 제일 느리게 세팅을 하고 리플레이 재생. 그럼 움직임이 진짜 엄청 느려졌어요. 거의 정지한 화면처럼 보이는데요. 다른 설정들을 보면 이 리플레이가 재생될 때 다른 오디오는 음소거를 할 건지 세팅을 할 수도 있고, 리플레이 모드를 항상 물어보게 할 것인지 아니면 바로 재생이 되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설정도 가능해요. 그리고 리플레이 로고가 있는데 리플레이를 진행할 때 로고를 노출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이런 것도 설정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프리셋, 인트로, 아우트로 항목에 들어가서 리플레이의 인트로, 시작 지점 선택하고 리플레이의 아우트로, 끝나는 지점 이렇게 선택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능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골을 넣을 것 같을 때 그때 녹화를 진행을 하고 골이 들어갔다 하면은 녹화를 종료하고 그 파일을 여기서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다음으로 살펴볼 기능은 앵글 자동 전환인데요. 이 기능은 팟캐스트 또는 인터뷰 같은 거 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오른쪽 하단에 카메라 두 대가 서로 전환이 되는 그런 아이콘을 누르면 이렇게 오토 스위치 메뉴에 진입을 하게 되는데, 일단 저는 1번 채널과 2번 채널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오토 스위치 할 채널을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각각의 채널별로 어느 정도 시간을 유지할 건지, 1번 채널은 7초 유지를 하고 2번 채널은 한 3초만 유지를 해라. 그리고 루프, 무한으로 계속 스위칭하게 할 건지 체크하는 항목이고요. 그리고 오더, 채널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순서대로 갈 건지 랜덤으로 섞어서 진행을 할 건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메인 채널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 메인 채널을 1번으로 설정을 했을 경우에 이때 오더가 채널 하나 더 추가할게요. 두 개로는 설명이 안 돼. 총 3개의 채널로 변환했고 지금 1번 채널을 메인으로 설정을 해놨어요. 그리고 일단 랜덤 말고 순서대로 거두절미하고 적용해 볼게요. 자, 보세요. 메인 왔다가 2번 갔다가
다시 메인 왔다가 3번, 그리고 다시 메인 왔다가 다시 2번. 이런 식으로 기준이 되는 채널을 한번 거쳐가는 거예요. 채널을 하나 더 해야 되겠다. 자, 이제 4채널이 됐어요. 여기 채널 하나 더 추가하고 4채널도 짧게 2초로 일단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순서대로가 아니라 랜덤으로 해볼게요. 그리고 적용 누르게 되면 메인 왔다가 이제 랜덤이에요. 4번 갔다가 메인 왔다가 2번 갔다가 메인 갔다가 이번엔 다시 4번. 이런 식으로 랜덤으로 화면이 전환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메인 채널을 그냥 설정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메인 채널 기준 없이 그냥 4개 전부 다 랜덤으로 알아서 돌릴 수도 있어요. 일단 제가 리뷰니까 빨리 보여드리려고 시간을 짧게 설정했거든요. 일단 보세요. 저 앵글 바꾸는 거 안 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알아서 그냥 이렇게 화면들을 전환하고 있어요. 랜덤으로. 이 시간초를 적절히 섞어 놓으면 팟캐스트나 이런 거 할 때 굉장히 자연스럽게 화면이 앵글 전환이 되겠죠. 이거 상당히 유용한 기능입니다. 다음으로는 라이브 플랫폼 설정입니다. 라이브 플랫폼에는 가로형이 있고 세로형이 있는데요. 우선 가로형부터 보여드릴게요. 최초에 여러분들이 욜로박스를 구매하시고 전원을 켰을 때 이런 화면들을 보게 되시는데 우선 회원 가입을 먼저 진행을 해줘야 됩니다. 오른쪽 상단에 있는 사람 모양의 톱니바퀴 아이콘을 터치해서 이메일 요거를 클릭해 주세요. 저는 이미 회원 가입을 했기 때문에 로그인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은 따로 회원 가입을 진행을 하고 로그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단에 보면 페이스북, 유튜브, 트위치, RTMPS, SRT가 있는데 보통 유튜브를 많이 하시니까 유튜브로 보여드릴게요. 이제 처음 등록하시는 분들은 아래쪽에 있는 ADD 이걸 터치하셔서 이 다음 단계로 확인, 그러면 이렇게 구글 아이디 로그인 하는 게 뜨는데요. 로그인하고 채널과 연동시키면 끝이에요. 똑같은 방식으로 페이스북도 ADD 추가를 눌러서 페이스북 아이디를 로그인하고 연동시키면 끝입니다. 트위치는 한국에서 철수했기 때문에 패스할게요. 세로 형태의 플랫폼을 연동하기 위해서는 버티컬 스트리밍 이쪽에 먼저 진입을 해주세요. 그럼 지금 보시는 것처럼 UI가 세로 형태로 바뀌는데요. 여기에 보면 왼쪽 상단에 마치 스마트폰 액정 화면처럼 UI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크롬, 틱톡, 줌, 그리고 APK 퓨어, 캡컷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저는 여기서 추가적으로 네이버 쇼핑 라이브 스튜디오를 설치했어요. 우선 인스타그램 앱을 터치해서 로그인 해주시면 끝이에요. 그리고 이 화면이 스마트폰과 똑같은 UI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안드로이드 기반이기 때문에 아래에서 위로 올리면 뒤로 가기 버튼이 나옵니다. 이 세로 형태가 필요하신 분들 중에 네이버 쇼핑 때문에 이 기능이 필요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때에는 앱을 따로 설치를 해주셔야 되는데 APK 퓨어라는 앱을 실행해 주세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건 광고가 나옵니다. 약간 기다리면 광고가 다 꺼지고요. 여기서 이제 앱을 검색하시면 돼요. 쇼핑 라이브 이렇게 검색을 마치고 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앱이 뜰 텐데요. 이때 설치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설치가 되면 지금처럼 바탕화면에 앱이 생성이 되는데요. 이걸 터치하면 실제 스마트폰 앱처럼 실행이 됩니다. 똑같은 거예요. 스마트폰 앱이랑. 저는 스마트 스토어 아이디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진행이 안 됩니다. 만약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아이디가 있으신 분들은 여기서 로그인을 선택을 하시고 로그인을 진행하면 노트북 없이도 이 욜로박스 울트라만 이용해서 네이버 쇼핑 라이브가 가능해요. 그리고 욜로박스 울트라는 동시 송출이 가능한데요. 가로형 플랫폼에서는 총 3개의 플랫폼에 동시 송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세로형 플랫폼에서는 2개의 플랫폼에 동시 송출이 가능해요. 한 가지 유의하실 점은 가로형 플랫폼과 세로형 플랫폼 이 2개를 섞은 동시 송출은 불가능합니다. 일단 저는 유튜브 계정만 있기 때문에 유튜브를 연동해 놨고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 연동을 하셨다면 이 오른쪽에 있는 체크 버튼을 눌러서 동시 송출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되게 간단하죠? 똑같은 방법으로 세로형 플랫폼도 단순히 채널을 체크해서 활성화 시켜주는 것으로 동시 송출을 할 수 있어요. 본딩 기능인데요. 이게 꽤나 중요한 기능입니다. 이 욜로박스 울트라에 총 3가지 인터넷 옵션이 존재해요. 우선 첫 번째로 유선 랜 지원을 합니다. 제가 유선 랜 포트를 지금 꼽아 볼게요. 그럼 오른쪽 상단 아이콘에서 유선 랜 아이콘과 와이파이 아이콘 그리고 LTE 아이콘 4G 3개의 아이콘이 활성화된 거 보이시나요?
여기 네트워크 세팅에 들어가 보면 주변에 있는 와이파이를 잡아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욜로박스 울트라 하단에 심 단자가 있었죠. 이 심 단자에 LTE 심을 추가를 해서 좀 다시 끼울게요. 4G 네트워크를 활성화할 수 있어요. 그리고 모바일 데이터 아래쪽에 있는 유심뿐만 아니라 위쪽에 있는 USB-A 타입을 이용해서 USB 동글을 2개 더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 유심에는 KT, USB 동글 하나에는 LG, 또 다른 USB 동글 하나에는 SKT 이런 식으로 3사를 모두 다 조합해서 연결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저는 현재 총 3개의 네트워크를 이 욜로박스 울트라에 연결한 거예요. 자, 그런데 본딩을 위해서 이렇게 3가지의 네트워크를 연결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3가지의 데이터를 하나로 묶어줄 본딩 서버가 필요합니다. 일단 그걸 활성화하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라이브 스트리밍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만든 시퀀스에 들어가고 나면 오른쪽 아래에 있는 맨 첫 번째 항목에 네트워크 본딩이라고 있어요. 이거를 활성화해주게 되면 잠시 뒤에 이 본딩에 관련된 UI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현재 4G LTE 데이터, 그리고 와이파이 데이터, 유선 인터넷 데이터 각각 표시가 되고 아래쪽에 있는 속도 테스트를 통해서 현재 네트워크 속도를 확인해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보면 지금 각각 데이터를 어느 정도 쓰는지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있고 이 3개를 합쳐서 총 얼만큼 사용되고 있는지 이 데이터 수치도 다 나옵니다. 이 본딩의 좋은 점은 유선 랜이 없는 상황에서 야외에서 라이브가 가능하다는 그런 장점도 있지만 또 다른 장점도 있어요. 일단 라이브를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지금 실제로 라이브를 송출을 시작했고요. 여기에 보면 LTE 데이터와 와이파이 데이터, 유선 랜 데이터 각각 활용을 하고 있죠. 실시간으로 한 10Mbps 그 정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저 유선 랜을 빼볼게요. 갑자기 유선 랜이 오류가 났다. 이걸 빼더라도 나머지 LTE 데이터와 와이파이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이 실시간 라이브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와이파이 신호가 끊어진다? 그러면 LTE 데이터가 라이브가 끊기지 않게 또 활성화돼가지고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본딩의 핵심이에요. 라이브는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특히나 돈을 받고 중계하는 경우에.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유료입니다. 어떤 게 유료냐면 이 3가지의 데이터를 한 서버에 모아가지고 이 서버에서 하나의 신호로 다시 내보내는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필요한 건 이 서버를 빌리는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 서버는 욜로캐스트에서 구매할 수가 있어요. 욜로캐스트 웹사이트에 오면 세팅에 플랜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다 영어잖아요. 뭐 겁먹으실 필요 없어요. 요즘 번역 다 잘 되어 있죠. 그럼 번역하시면 됩니다. 한국어로 번역. 자, 그러면 각각의 플랜마다 데이터를 얼만큼 주는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일단 사업 플랜에서 50GB 결합이라고 있어요. 월에 50GB만큼 사용할 수 있도록 서버를 빌려줍니다. 그리고 사업 플랜에서 월간 대역폭은 약 2000GB 정도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동시 시청자는 5000명까지 지원이 됩니다. 이것보다 좀 더 가성비로 가시려면 오른쪽에 있는 독점 플랜이 있는데요. 본딩 용량은 월에 10GB 제공을 하고 있고요. 월간 대역폭은 512기가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계 상황에 맞게 플랜을 가입하시면 방금 보여드린 본딩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는 거예요. 무료는 아닙니다. 그러면 나는 저 유료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야외에서 방송할 수 없나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단지 이 3개의 네트워크를 보험처럼 묶어준 다음에 이걸 서버를 빌려서 송출하는 역할, 이게 유료이기 때문에 뭐 야외에 나가서 유선 랜이 있다면 유선 랜 연결해가지고 라이브 하셔도 되고 야외에서 유선 랜이 없다면 뭐 LTE 데이터를 이용해서 라이브 하시면 돼요. 다만 무료에서는 이 하나하나의 데이터를 묶어주진 않는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욜로박스 울트라는 4K 화질로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기존의 라이브 화질은 FHD 1080p까지만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번 울트라는 상단을 눌러서 4K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얼마 전에 4K 라이브를 진행했었는데 그때 시청자분들에게 물어보니까 화질이 지금 이 찍고 있는 영상과 거의 똑같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화질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4K 화질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좋은 점은 이런 노트북 화면들 라이브 스트리밍 할 때 FHD 화질이면은 글씨가 깨져서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4K로 송출을 하면 되니까
홈페이지 같은 텍스트도 깨짐없이 깨끗하게 내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4K의 화질을 무선 신호를 통해서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려면 많은 데이터가 사용이 되겠죠. 그래서 인코딩 포맷도 상당히 중요한데 이번에 H265 포맷도 생겼어요. 그래서 많은 데이터를 잡아먹는 4K의 화질을 H265 포맷으로 적은 데이터를 사용해서 라이브 스트리밍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진짜 대박이지 않나요? 자, 그리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업그레이드인데 드디어 욜로박스에서도 ISO 녹화가 가능해졌습니다. 기존의 프로 모델에서는 이 라이브 되고 있는 메인 화면만 녹화할 수 있었다면 이제는 아템 ISO 그런 제품들처럼 입력 신호들을 각각 선택을 해서 녹화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외장 하드에도 녹화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욜로박스 울트라 아래쪽에 있는 SD카드, 이 SD카드에도 녹화가 가능합니다. 둘 중에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화질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4K 되고요, 2K 되고 1080p, FHD도 되고요, 720p도 돼요.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4K 녹화는 채널 하나만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1번이든 2번이든 하나의 신호만 4K로 가능하고 나머지는 1080p로 녹화를 하셔야 돼요. 여기에 보면 각각의 조건이 뜨는데 뭐 쉽게 말해서 4K 30p 하나와 FHD 30p 3개 해가지고 총 4개의 채널을 ISO 녹화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는 1080 30p 4개의 채널과 프로그램 화면 해가지고 총 5개의 채널을 녹화할 수 있다 이렇게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화질 선택할 수 있고 내가 따로 녹화하고 싶은 채널 선택을 해가지고 ISO 녹화 진행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프레임 30프레임, 24프레임, 60프레임 뭐 이런 식으로 프레임도 설정이 가능하고요. 비트레이트도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ISO 녹화에서도 마찬가지로 H265 포맷을 지원을 하고 있어요. 레코딩 어떻게 끊어서 갈 건지, 통으로 갈 건지, 30분 단위로 파일을 끊을 건지 설정할 수 있고, 그리고 마지막 SD카드에 저장을 할 건지 이런 외장 하드에 저장을 할 건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24프레임으로 촬영을 하고 있거든요. 예시로 지금 한번 녹화를 해볼게요. 일단 1080p로는 2번과 3번 채널, 그리고 1번 채널은 4K로 녹화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상단에 있는 REC 렉 버튼을 터치하면 이렇게 현재 세팅이 된 값을 보여주고요. 제가 방금 전에 설정했던 1080p 24프레임 2번 3번 채널, 4K 24프레임 1번 채널 이렇게 각각 선택이 됐죠. 그리고 SD카드에 저장을 하겠다. 이제 스타트. 자, 이렇게 각각의 채널들이 지금 SD카드로 녹화가 되고 있어요. 자, 이러면 좋은 점이 뭐냐, 나중에 라이브가 끝나고 나서 그 라이브 영상을 재편집할 수 있다는 거죠. 내 입맛대로 각각의 채널별로 다 녹화가 가능하니까. 자, 그리고 신박한 기능이 하나 더 추가가 됐는데요. 바로 모바일 또는 앱 컨트롤이에요. 현재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만 가능하지만 ISO, 아이폰도 업데이트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이런 맥북, PC 앱에서도 컨트롤이 가능해요. 어떤 걸 컨트롤하냐? 이 욜로박스 울트라를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른쪽에 톱니바퀴에 들어오셔서 모바일 앱 컨트롤 들어가게 되면 안내 문구가 나오고요. 맨 아래쪽에 IP 주소가 있습니다. 빨간색 글씨로 나오는데 우선은 이 욜로캐스트 앱에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욜로캐스트 홈페이지에 와서 앱 제어라는 탭에 들어가 주세요. 그러면 좀 전에 욜로박스에서 봤던 IP 주소를 입력하는 곳이 나오는데요. 그 IP 주소를 그대로 입력을 해줍니다. 그리고 연결을 누르게 되면 현재 이 욜로박스 울트라의 상황이 나오고요. 그리고 현재 입력 신호를 받고 있는 화면들, 여기서 제가 다른 걸 터치하잖아요. 그럼 이 화면으로 라이브가 송출이 나가는 거예요. 다시 1번 누르면 바뀌었죠. 3번 누르면 이렇게 이 앵글을 앱에서 컨트롤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오버레이, 이것도 앱에서 다 넣을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아직 베타라서 이 오버레이를 수정하는 그런 기능은 없네요. 그리고 오디오도 여기서 설정값들을 만질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세부 설정들을 살펴볼게요. 오른쪽 하단에 톱니바퀴 탭으로 오게 되면 세부 설정들을 세팅할 수 있는데요. 우선 비디오 스위칭 컨트롤이 있습니다. 기본값은 터치 한 번으로 화면이 전환되게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 더블 클릭으로 바꾸게 되면 더블 터치를 해야지 화면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약간 오작동을 방지할 수 있겠죠. 두 번째로는 로컬 비디오 스위칭이라고 있는데요. SD카드에 불러온 영상을 전환할 때 어떤 방식으로 전환할 건지 설정을 해주는 겁니다. 직접 보여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
로컬 비디오 영상을 틀다가 일반 화면으로 넘어왔을 때 이 백그라운드에서 영상이 정지되지 않고 계속 재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다시 로컬 비디오로 오게 되면 계속 돌아가고 있던 영상이 이어서 재생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를 클릭하게 되면 일반 라이브 화면이 나가다가 로컬 영상을 틀었을 때 첫 시작부터 재생이 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다시 일반 화면으로 가게 되면 이 로컬 비디오 영상이 다시 처음으로 되돌아갑니다. 그래서 다시 전환했을 때 처음부터 또 시작을 하는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일반 화면으로 넘어갔을 때 이 로컬 비디오 영상이 재생되던 시점에 일시 정지를 해요. 그래서 다시 로컬 비디오 영상으로 오게 되면 이어서 재생이 되게 되는 겁니다. 지금 보면 다시 15초에 멈췄죠. 다시 로컬 비디오로 오게 되면 그 15초부터 이어서 재생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로컬 비디오 플레이 모드가 있는데요. 무한으로 계속 재생을 할 건지 아니면 제가 지금 불러온 게 22초짜리 영상이잖아요. 이게 끝나면 정지를 할 건지 이 반복 재생 여부를 선택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딱 22초가 끝나니까 다시 재생이 안 되고 멈추죠. 그리고 네 번째 비디오 아웃풋 세팅이라고 있는데 프로그램 아웃이 있고요. USB-C 아웃이 있습니다. 우선 프로그램 아웃은 상단에 있는 HDMI 아웃풋 단자에 케이블을 연결을 해주고 다른 한쪽의 케이블은 좀 더 큰 모니터나 TV에 연결했을 때 현재 라이브 송출이 어떻게 나가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그 화면을 모니터링 할 수 있어요. 지금 저는 큰 모니터가 없어서 필드 모니터에 보여드리고 있는데 32인치 모니터나 50인치 TV에 연결하면 현재 시청자가 어떤 화면을 보고 있는지 큰 화면으로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USB-C 아웃이 있는데요. 욜록박스 울트라 하단에 있는 C타입 단자를 데이터 전송이 되는 C2C 케이블을 연결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노트북이나 PC에 연결해서 OBS와 같은 소프트웨어에 웹캠으로 인식을 시킬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기능을 사용하면 이 욜록박스 울트라를 그냥 스위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OBS와 연동을 해도 되고 또는 네이버 프리즘 이런 소프트웨어와 연동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웹캠으로 인식이 된다는 게 포인트예요. 그리고 NDI 아웃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 기능은 간단히 말해서 이 욜록박스의 화면, 무선으로 선 연결 없이 이런 노트북 화면에서 모니터링 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이에요. 근데 이 방법이 꽤나 복잡합니다. 우선 OBS와 같은 프로그램에 NDI 플러그인이 설치가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욜록박스 울트라와 모니터링할 노트북 같은 와이파이 상에 잡혀 있어야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모든 준비가 끝났다는 가정하에서 OBS를 예로 보여드리면 소스 목록에서 NDI 소스가 있어요. 이거 플러그인 설치해야 나옵니다. 이걸 추가하고 확인. 그럼 소스 이름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화살표를 누르게 되면 욜로 NDI라고 생성이 됩니다. 이걸 터치하고 확인을 누르면 자 보세요. 맥북하고 이 욜록박스 울트라하고 서로 무선인 상태인데도 프로그램 화면이 연동이 돼요. 그래서 오버레이도 한번 띄워볼까요? 대기화면 바로 연동이 되죠. 약간의 딜레이가 있긴 하지만 꽤나 안정적으로 잘 됩니다. 이렇게 무선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으로는 비디오 트랜지션인데요. 이거를 눌러보면 이런 영상 소스들이 전환이 될 때 페이드를 먹일 수도 있고 그냥 페이드 없이 바로 컷 전환이 되도록 설정을 할 수도 있어요. 한마디로 영상이 전환될 때 그 효과를 설정할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다양한 효과들이 있고요. 다음으로는 스팀 인코딩 세팅인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CBR로 거의 고정을 하니까 이거는 만질 일이 없고 라이브가 송출이 될 때 비트레이트를 설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프레임도 설정이 가능하고요. 인코딩 포맷도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플랫폼이 H265 포맷도 지원을 하면 H265로 설정을 해서 라이브를 하면 좋겠죠. 그 아래로는 포터블 스토리지 매니지먼트인데 외장 하드를 연결했을 때 활성화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트리밍 모드, 욜로 라이브의 멀티 스트리밍 서버를 이용할 건지 아니면 개별 단독 서버를 이용할 건지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바일 웹 컨트롤, 이건 아까 보여드렸죠. 자, 마지막으로 실제로 라이브를 한번 진행해 볼게요. 자, 우선 라이브 스트리밍 들어가 주고요. 시퀀스를 하나 생성하겠습니다. 라이브 제목은 욜록박스 울트라 리뷰 라이브 이렇게 설정을 하고 확인. 자, 이제 이 시퀀스에 들어가서
HDMI 1번과 2번 전 총 2개의 채널로 운영을 해볼게요. 그리고 화질은 4K 화질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심심하니까 레이아웃 하나 더 추가해 볼게요. 요 PIP 한번 해볼게요. 요 화면에 요거, 그리고 PIP는 네모가 아니라 동그라미로, 위치는 한 요 정도 사이즈 키우고 이렇게 세팅하고 확인. 그러면 레이아웃까지 해서 총 3개의 채널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오버레이 기존에 만들었던 거 잘 있죠? 이건 그대로 냅두고, 그리고 네트워크 본딩, 이건 필수는 아니에요. 만약에 유료로 사용한다면 활성화 해주는 게 좋겠죠. 자, 그러면 본딩도 활성화가 됐고 레이아웃도 준비가 됐고, 그리고 오디오, 저는 레코더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라인 인에다가 오디오를 받아오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1번 채널과 2번 채널의 오디오는 비활성을 하고 라인 오디오만 살려둘게요. 그리고 노이즈 리덕션 켜져 있는지 체크 끝났고, 전 사전에 라이브를 해봤을 때 이 라인 딜레이를 한 100ms 이 정도 줘야 되더라고요. 점수판 기능은 따로 사용 안 할 거고 리플레이도 사용 안 할 겁니다. 오토 스위치는 한번 활성화 해볼게요. 우선 채널 2개와 레이아웃 3개 전부 선택을 하고 각각 한 5초 정도로 세팅을 하겠습니다. 1번 5초, 2번 5초, 3번 5초. 무한으로 재생을 할 거고요. 랜덤으로 스위칭하게 할게요. 그리고 활성화하는 순간부터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는 뭐 스트림 인코딩 세팅 정도 만들어주면 될 것 같은데, 최종 아웃풋 비트레이트는 만으로 설정을 해놨고 프레임도 24p로 해놔야 되겠죠. 그리고 유튜브 라이브는 H265가 지원이 되니까 이 포맷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 사전 준비는 다 끝났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채널을 활성화 해주면 되는데 저는 유튜브로 하겠습니다. 전체 공개와 일부 공개, 비공개 선택해서 라이브를 진행할 수 있고요. 저는 부끄러우니까 일부 공개로 저만 볼게요. 확인. 그리고 라이브 시작. 잠시 기다리면 라이브가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ISO 녹화도 진행을 할 건데 1080p 화질로 프로그램 화면과 HDMI 1, 2번 채널 전부 녹화를 진행하겠습니다. 녹화 시작. 그리고 아직 완벽히 준비가 안 끝났으니까 카운트다운 오버레이 올려둘게요. 자, 지금 보시면 실제로 라이브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거 확인되시죠? 일단 카운트다운이 끝났다는 가정하에 제가 채팅을 한번 써볼게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채팅을 전송하고 나면 실제로 전송이 됐죠. 이때 또 재밌는 기능이 있는데 이 욜로박스 울트라 오른쪽 하단에 보면 채팅 탭이 있어요. 이걸 선택하면 시청자가 작성한 채팅이 뜨게 됩니다. 여기서 이거를 터치하잖아요. 여기에 채팅 뜨는 거 보이시나요? 지금 욜로박스 울트라와 실제 라이브 간에 지연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약간 기다려야 돼요. 자, 보면 이렇게 실제로 똑같이 라이브가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 채팅 기능이 재밌는 게 사람들이 작성한 채팅을 클릭해서 내가 지금 이 채팅을 보고 있어요 티낼 수도 있고, 좀 더 원활하게 시청자와 소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채팅 탭 위에 보면 톱니바퀴 모양이 있는데 이거 눌러서 디자인도 수정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 채팅창의 위치도 전부 다 수정이 가능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네트워크 본딩이 잘 작동하는지 확인해 볼게요. LTE와 와이파이 그리고 유선 랜 전부 다 정상 작동을 하고 있고요. 이 상황에서 갑자기 유선 랜이 빠졌다. 유선 랜 신호가 끊어졌죠. 그리고 이 신호가 끊어졌을 때 저의 앵글은 이렇게 바뀌고 지금 유선 랜이 끊어졌어요. 이러고 있어요. 이 장면이 나왔을 때 끊기지 않고 방송이 계속 이어지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자, 지금 랜선 뽑고 있어요. 뽑고 났는데도 방송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집니다. 보셨죠? 이거 아까 제가 저 지금 랜선 뽑았어요, 랜선 끊어졌어요 하는 화면이 그대로 이어져요. 그런데 랜선이 뽑히는 순간에 약간의 영상 손실이 존재하는데 그 이후로는 또 끊기지 않고 계속 라이브가 진행이 된다는 점, 고로 본딩은 제대로 잘 작동하고 있다. 여기서 이제 랜선 신호가 다시 되돌아와가지고 이제 수리가 끝났어요. 꼽으면 잠시 뒤에 본딩 서버에 유선 랜 인터넷 신호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제 라이브는 여기서 종료할게요. 종료.
종료. 자, 오늘 이렇게 긴 시간에 걸쳐서 욜로박스 울트라가 갖고 있는 거의 모든 기능들을 소개해 드렸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기존에 이런 전문 라이브를 진행하기 위해선 여러 장비들이 필요했는데 이 욜로박스 울트라는 그런 모든 장비들의 기능이 여기 하나에 다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라이브에 필요한 부가 장비들을 많이 줄일 수 있고 진짜 거의 웬만한 라이브는 이거 하나로 커버를 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편하게 운용을 하려면 뭐 노트북이나 이런 거 해가지고 C타입 단자를 통해서 스위처로 활용을 하셔도 돼요. 어쨌든 이 욜로박스 울트라 가격도 착하게 나와서 저는 라이브 중계하시는 분들에게 강력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예상으로는 300만원 근처로 나올 줄 알았더니 200만원 초반대로 출시했습니다. 근데 이게 출시 기념 이벤트 할인이 붙은 거라서 그 이벤트가 끝나고 나면 가격이 또 오를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할인할 때 구매하세요. 어쨌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아템 미니 ISO 그 제품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비교를 해드릴게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